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과 경북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니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여전하지만 강력했던 폭염경보에서 폭염주의보로 변경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밤더위도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낮에는 계속 뜨겁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대구 35도, 안동 34도, 포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폭염에 오늘도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이어집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가운데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고요.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급격히 올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그래도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갑작스레 추진해 논란을 빚은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계양대 설치가 완공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광복절부터 태극기를 상시 개양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애국심 고취와 관련이 없고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며 태극기 계양대 설치 장소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화랑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시설에 숲길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 내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높이 30m의 대형 태극기 계양대가 설치됐습니다. 대형 태극기 계양대 설치를 두고 그동안 찬반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경주시는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했고 계양대 높이를 낮추면서 예산을 줄였고 설치 장소도 옮겼습니다. 삼국 통일을 한 그 역사적인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태극기를 이렇게 선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 또 뭐 시민들에 대해 애국심, 고취 이런 부분도 하고. 시민단체는 대형 태극기 계양대는 황성공원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애국심 고취와는 무관한 시설이라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성공원이 되게 유서 깊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숲이고요. 문화재로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황성공원 공간을 지금 이제 재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설물들은 좀 적당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는 태극기 계양대 주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준공식을 갖고 대형 태극기를 항상 걸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경북 행복 가족 여행 상품을 출시해 운용합니다. 이 여행 상품은 경북에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임신부부, 3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경북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20만 원짜리 당일형과 30만 원짜리 숙박형으로 나눠 자부담 10%에 제공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2일 경북 관광 통합 플랫폼인 투어 054를 통해 여행 상품을 오픈하고 참가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첫 여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가 늘면서 포장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은 포도를 안전하고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는 안심 상자가 개발돼 재배 농가들이 큰 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해발 300m 고지대에 자리한 샤인머스켓 재배 농장입니다. 노지에서는 추석쯤에나 수확이 가능하지만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까닭에 이곳에서는 한여름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한 포도는 대부분 온라인 직거래로 택배를 통해 보내지는데 배송 과정에서 알이 떨어지거나 눌리는 문제가 발생해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택배 과정에서 포장 문제 등으로 인해서 꼭 10개 정도를 보내면 꼭 한두 개 정도 파손이 되어서 그게 농장에 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줄 안심 포장 상자가 개발됐습니다. 9획을 나누어 송이마다 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눕히지 않고 세워서 넣는 게 기존 포장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포도 알 사이에 압력이 분산돼 눌리거나 손상되는 현상이 최소화됩니다. 안심 상자로 모의 유통을 해본 결과 샤인머스켓의 알 떨어짐 비율이 5%에서 1.9%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상자 가격은 개당 2,000원. 완충제나 추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포장 비용은 6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도의 알 떨어짐이나 신선한 포도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는 2017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10조 8천억 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포장 기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안심 포장 상자를 본격 보급하고 복숭아 등 다른 품종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인 되게 좋은 생활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서핑과 패들보드,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과 블루베리 수확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선정돼 참가자에게는 팀별로 1박 기준 5만 원의 숙박비와 1인당 3만 원의 체험비가 지원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사일을 기계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일 산지에서는 결점이 있는 과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걸러내기 위해서 AI 선별기 도입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기만 들여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정도로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한 들녘에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천도 복숭아를 대형 마트 등지에 납품하기 위한 선별이 한창입니다. 베테랑 작업자들이 결점 있는 복숭아를 쉴 새 없이 걸러내지만 AI 선별기의 엄격한 심사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탄저병과 세균성 구멍병은 물론이고 씨가 갈라지는 핵칼까지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28가지 선별 기능이 있는 이 기기를 도입한 건 2020년. 품질만 생각하며 5년간 거래업체와 신뢰를 쌓아가다 보니 매출은 6배나 늘었고 인력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AI 선별기가 지금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3년간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지금도 보완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밤도 새면서까지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만들고 이건 어떻게 할지 저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 기계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까지 저희들이 검증과 또 검증을 거쳐가지고 도입 초기 AI 선별기가 작은 결점까지 찾아내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AI 기계 지나가면은 이제 원품이 개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너무 절반 정도를 이제 그 파지로 빼니까 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본인 보내는 공판장 보내는 것보다 반값밖에 안 된다. 이래서 처음에 애먹은 겁니다. 털 있는 복숭아를 선별하고 있는 또 다른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지난해 가을 AI 선별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기존에 쓰던 선별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 생산이 끝나고 이제는 부드러운 복숭아만 들어오면서 상처가 날 우려 때문에 AI 선별기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없애야만 보다 정확한 선별이 가능해지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얘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을 시켜서 보완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 등으로 몇 해 전 AI 선별기를 도입해놓고도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산지 유통센터도 있을 정도입니다. 고질적인 인력난 극복과 보다 나은 품질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AI 선별기를 도입한 산지 유통센터들은 호락호락하게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긴 시간 무수한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내년부터 포항, 울산 등 인조잔디가 깔린 제2구장에서 프로야구 여름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O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제2구장의 경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구단에서 경기 편성을 요청해도 다른 시기에 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포항구장에서 주중 3연전이 잡혀있는 두산 이승엽 감독은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포항에서 혹서기 경기는 무리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충전기를 아예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가운데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곳이 더 많은 데다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세대를 포함해 모두 21곳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부터는 전용 구역을 해제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뉴스에 이제 화재 사고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 회의에서 또 입주자분들은 또 민원이 있어서 대신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 30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청주 오창의 한 아파트 역시 지하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게 그 34대였는데 이게 이제 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그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까지 전체 주차면 가운데 최대 5%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전기를 지하나 지상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 차량이 떠밀리듯 지상으로 내보내지고 있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주들은 화재가 일반 차량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전기 차량 제조사나 보급을 육성한 정부가 나서 결함 조사나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심한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신축 아파트도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가 어제와 오늘 포항공대 국제관에서 열립니다. 2024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는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터리의 역사와 작동 원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강의하고 휴대폰 충전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합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영덕군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과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덕형 일자리 추진 체계 구축, 민간기업 투자 유치 확대, 연령 계층별 일자리 특화 등 영덕군이 시행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고용률 105% 달성, 여성 고용률 111.4%, 상용 근로자 수 141.2% 등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니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여전하지만 강력했던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로 변경된 지역이 있는데요. 밤더위도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낮에는 계속 뜨겁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은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대구의 기온은 35도, 안동 34도, 포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폭염에 오늘도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이어집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가운데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급격히 올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늘도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도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김천 22도로 열대야는 없는데요. 낮에는 대구 35도, 김천도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영주는 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영주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1도 전망되고요.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